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다섯째 주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요, 돌아오는 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총정리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실 분들은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니어를 위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또 시간 없으신 분들 위해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인천시, 제주도, 강원, 원주시, 그 다음에 태풍 피해 받으신 분들, 또한 카카오 피해 받으신 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지원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시 같은 경우는 경영안전자금 450억 원 정도 대출 들어갑니다. 한 기업당 2천만 원씩. 근데 특징이 뭐냐면 1년 동안 무이자입니다. 굉장히 지금 구하기 힘든 사실 대출이죠. 자,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 금리 인하되고요. 자동으로 됩니다. 또한 제주도 관광진흥 특별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융자인데 이거 신청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시. 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SNS 마케팅 교육이 26일에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뭐 너무 많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원주시 이 교육 시간대에 원주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라든지 강원 신용종 보증 재단 보증 절차 어떻게 보증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시니어분들 특히. 그래서 보증 절차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분들 여기에 참석하셔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 이런 신용보증 어떻게 하는지 좀 교육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호 태풍 흰남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어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서.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려드렸는데 역시나 이번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금이 결정이 되고 상향이 됐죠. 이 내용도 공문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소상공인 연합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소상공인 분들한테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자, 카카오 피해 접수 31일까지 추가 접수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아예 나랑 상관없어. 아예 별로 뭐 나랑 직접적인 어떤 혜택은 없어. 그랬을 텐데 제가 드리는 모든 게 아마 우리 여정가족님도 아시겠지만 흘겨들을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입에서 이런 얘기해서 참 민망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좀 이따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요약 설명해드렸으니까 시간 되실 분들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 보세요. 자, 10월 달에 지원금이 이제는 줄줄이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지원금이에요. 지역에서 대표적인 게 뭐 전남, 해남군 뭐 40만원씩 주는 거 배달비, 안양시 10월 11일 날 순창군, 화성시, 용인시 굉장히 많았었죠 사실. 그 다음에 경기도 폐업소상공인 마감됐고요. 지난주에는 충북, 충주시 40만원 이렇게 이제 지원가 왔는데 그 중에서 아마 새출발기금이 얘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0월 4일부터 들어가겠죠. 근데 논란이 되게 많죠. 저도 방송에서 항상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너무 까다롭다. 너무 까다롭다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불만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근데 공문이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그 공문 바로 보고 올게요. 자, 새출발기금 비판 되게 많습니다. 불만 되게 많아요. 지금 새출발기금 이거 조짐이 안 좋습니다. 뭐 지원해봤자 뭐 다 소상공인 분들 현장 나가면 안 된다, 대상 아니다, 다 이러고 있죠. 관계기관 점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한번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중간 점검 하시라고 제발 좀. 현황을 몰라요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중간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있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언제? 10월 20일에. 자, 쭉 보면은요 여러가지 뭐 홍보 강화하겠다. 홍보 강화해서 뭐합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지금 뭐 죄다 안 되고 있는데 홍보는 저 진짜 제가 엄청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출발기금. 근데 제가 알려드리면 뭐합니까? 이거 현장 나가셔서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아니 기준도 다르다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새출발기금 그 부실 우려 차주라고 해서 갔는데 또 현장 가면 아니고,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도 되게 묘하고 애매모호해요. 되게 콜센터마다 내용이 다 다르고 현장 가면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관련 기관 신속 대응 체계 한 라인을 구축해서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상담 제공 방안 논의하겠다 했는데, 이거 언제 만들어지냐고요. 제가 웬만하면 참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참 칭찬 많이 하는데, 새출발기금은 환장하겠어요 진짜. 조건이 어떻게 된 게 다 달라. 갈 때마다 얘기가 달라. 고위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 구축하겠다는데, 부실 이거 제가 이거 왜 빨간 거 주셨냐면, 부실 차주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 그러니까 부실 차주 인정 범위, 이거에 대해서 추가 검토한대요. 근데 이 부실 차주 인정 범위에는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미소금융재단 채무, 캠코 보유 채무, 이런 것들이래요. 한마디로 부실 차주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 범위를 이제 좀 늘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도 포함되는 거죠. 미소금융재단, 아마 미소금융 소자본, 그러니까 우리 저소득 가구라든지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제는 환경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너무 지금 금액적으로 쪼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미소금융재단에서 이제 채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포함시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해진 건 아니고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지신보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보증 비율은 종전같이 유지하기로 함. 이거 개선했대요 이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새출발기금 받으러 가신 분 아시겠지만, 그 만기 연장 하려고 했더니만 보증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이게, 현장 가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장 가보신 분들 알아요. 이거를 만기 연장 하려고 했더니만, 만기 연장을 했더니 보증 비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더 내는 상황도 생기는 거야. 보증 비율이 달라져갖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증 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출발기금 이거 진짜 이거 좀 교육 좀 시켜야 돼요, 콜센터. 예. 이게 전화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진짜. 제가 이제 경험해봤다니까요. 예. 제가 그거를 제가 해당돼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갖고, 당연히 저도 이제는 여러분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기준이 콜센터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혼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실 우려 차주가 아니고, 또 어떨 땐 부실 우려 차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좀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지, 아니면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Q&A 하나만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융의 담당자 좀 보시면은 Q&A 딱 누구누군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이게 딱 Q&A 질문에 답으로 해서 딱 공문 하나만 떨어뜨려 주세요 제발. 그럼 현장도 혼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 뭐 백날 회의해봤자 뭐합니까. 현장에 좀 진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정책 만드시는 분하고 같이 좀 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좀 이해하지. 자, 그래서 새출발기금은 지금 정부도 어떻게든 간에 지금 자리를 잡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죠. 돌아오는 주에 새롭게 나오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경우, 자, 먼저 인천시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대출이에요. 일단 대출인데, 좀 대출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새롭게 받는 대출이겠죠. 사업 재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은행과 그 다음에 인천시, 그 다음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세 군데가 힘을 합쳐서 이번에 이 자금을 마련했고요.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피해를 받은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지원 내용 업체당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왜 제가 또 빨간 거 쳤느냐, 대출 1년 거치 기간에는 이자가 전액 무이자예요. 괜찮아요. 굉장히 심혈을 좀 기울인 것 같습니다. 1년 거치 기간인데, 1년 거치 기간에는 전에 이제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없어요. 요즘에 사라졌습니다. 무이자 상품 다. 웬만해서는 소액이라도 이자가 좀 있는데,
이거는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대출 1년 후 거치기간, 1년 거치기간에 무이자, 전액 무이자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2천만 원까지 숨통 틔우는 거죠. 이후 2년까지는 연 1%를 시가 지원한다.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연 1%, 1.5%의 이자라는 게 아니라 1.5%를 그 금리를 시가 이제는 지원한다는 얘기겠죠. 보증료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시 소상공인 분들 한번 꼭 알아보십시오. 내가 당장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또 현장 가면은 또 뭐 때문에 안 된다, 저 때문에 안 된다 그럴 수는 있어도 일단은 급하신 분들은 인천 신용보증재단 쪽으로 좀 문의를 해보세요. 지원 제외에 3개월 내에 인천 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았던 분들 안 되고요. 이것도 진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할 말 많아요, 제가. 예. 인천 신보에서 보증 지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 죄다 지금까지 지원금 자체가 인천 신보, 지역 신보에서 보증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 이거 꼭 이것도 조건을 지원 제외에 넣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참 까다롭습니다, 모든 게. 보증 제한 업종 당연히 안 되죠. 도박유, 향락 쪽은 당연히 안 되고요. 연체 체납하신 분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제주도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인하됩니다. 이미 받으신 분 있어요. 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실 텐데 일단 한번 내가 대출 뭐 받았는지 보십시오. 일단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금리 내려간다. 근데 자동으로 내려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대출을 내리겠다. 신청 방법, 기존 대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대출을 이미 일으켰던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 추천서 받고 은행 가서 대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고요. 자, 제도의 의미는 뭐 한 곳당 112만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 자, 문의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쪽에 문의하십시오. 제주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요. 나 당장 돈이 급해요. 이런 게 있었네. 어떤 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게 있었네. 이거 중소기업만 되느냐? 한번 문의해보세요. 문의하셔서 이자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요거 제가 왜 꺼내들었냐면 아마 제주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관광진흥기금 이 융자는 한 번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이게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추가 신청 접수 받아요. 언제부터?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광업, 여행업이라든지 전세버스업,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전세버스라든지 관광진흥 조례에 명시된 45개 업종의 관광사업체들, 그러니까 관광과 관련된 이런 분들이겠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주 특별융자, 저리로 특별융자가 가능하다는 거. 언제부터? 10월 24일부터. 오늘이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바로 가능하다는 거겠고요. 자, 원주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케팅 교육이 있대요. 언제? 26일에 어디서? 원주시청 다목조 홀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저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해드리러 정말 많이 갔어요. 요즘에는 지방은 잘 안 갑니다. 스케줄 때문에 너무 바빠갖고 요청은 많이 오는데 가진 않고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저도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못 만나서 좀 아쉬운데 일단 그래도 지금은 뭐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필요하신 분들만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날 소개를 한대요. 그렇거든요. 항상 이런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때 이런 거를 많이 해요. 뭐 신용보증재단 담당자가 오셔서 보증 절차를 소개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원주시다. 그 원주시의 소상공인에 관한 어떤 시의 정책들을 이제는 소개한다든지, 요런 거 많이 이제는 짧게, 길진 않고 짧게 이제는 담당자가 나와서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팁을 드리자 그러면 이때 오셔갖고요, 이거보다 이게 주긴 준데 이거 말고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보증 절차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궁금하신 분들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 건지,
와서 물어보시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원주시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신용보증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에 오셔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문의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지원팀 033-737-2936번 2936번 꼭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쁘죠.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태풍 피해 받으신 분들 있었습니다. 자, 300만원 상향된다 지원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가보겠습니다. 공문 보고 오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1일 어제였어요. 흰남노 태풍 왔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향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뭐 다 건너뛸게요. 이런 얘기 뭐 우리가 알아서 뭐합니까? 알 필요 없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침수 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추가 지원하고요. 침수 이상의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지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해서 이제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미 나온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갔나요? 이거 피해 받으신 분들? 정부는요, 지난 8월 29일 중앙대책본부를 소집하여 8월 8일부터 17일간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왜 그러냐면,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이 없었어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여기서 말하는 재난지원금은 폭우피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근데 이제는 윤 대통령이, 팩트는 팩트니까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도 집어넣어라 해갖고 변한 게 이거예요. 침수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예외적으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그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100만원 돼서 300만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그래서 300만원의 제외 피해 지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소상공인의 주거 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이다. 그래서 420억 원을 증액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쪽은 요거는요, 이제 포항 쪽입니다. 이제 포항 쪽 태풍 피해 많이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중심 비 피해 많이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해당이 될 거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 별로 많이 안 보세요. 물론 뭐 내가 비 피해를 안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 일단은 뭐예요? 비 피해나 뭐 폭풍 피해라든지 일단 자연 피해를 받았으면 무조건 증거샷 찍어놓은 사진.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 안 해보셔서 그런지 이거 생각보다 이런 표현 좀 하긴 좀 그런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잘 나옵니다 이게. 그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요. 이게 예산은 쌓여 있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이 없어 이런 거예요. 비 피해 받고 바람 피해 받으면 내 운명인가 보네 하고서 이제 넘어가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예산은 있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와요 이게. 야, 참 이런 표현 쓰기 좀 뭐하다. 그쵸? 근데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되게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댓글 주셨었죠. 근데 이거 지금 이번에 증액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미 준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줄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애매하게 써놔갖고 지금 저는 이제 비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는 비 피해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때 접수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신규 접수 안 됩니다. 끝났어요. 그 당시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비 피해 받고 일주일 이내에 접수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아무튼간에 접수하신 분들 아직 돈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기대해 보십시오. 300만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올려드렸어요. 왜? 요거 소상공인분들 이거 명단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에휴 뭐 얼마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아마 안 하신 것 같아.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상을요, 저도 알아요. 영상 올리면 인기 끌 영상과 인기 안 끌 영상 저도 알거든요. 근데 인기 안 끌어도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보통 유튜버들처럼 막 핫한 주제에 자극적이고 아예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 이런 거 올리면 별로 안 보시는 거 알아요. 카카오 피해 뭐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고,
근데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인기를 안 끌어도. 예. 이거 올려봤자 이거 얼마나 인기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시겠어요.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중요해. 왜? 단돈 10원이라도 봐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려드렸는데 안 보셨어. 근데 역시나 보세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31일까지 접수 피해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카카오 서비스 이용하면서 피해를 받았던 분들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피해 접수 받을 때 꼭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무슨 뭐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여러분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과거 사례가 있었어요. 소공연이 그 KT 불났을 때 기억나시죠? 2018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건물 화재 때문에 소상공인도 그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소공연이 나서서 그 상생 보상 협의체를 통해서 1000여 건의 사례를 받았고요. 자, 보상 합의에 나섰어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최소 50만 원에서 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영상도 소개해가 들었고 잠깐 짧게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너무 자극적일까봐 콘텐츠가 너무 그렇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소상공인만 입장에서 대변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 하셔갖고 자극적으로 좀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거 하면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유료 피해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1200건 밖에 접수가 안 됐대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으실 텐데 그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카카오의 유료 회원만 몇 명인데 저라면은 당연히 접수하겠어요. 저라면. 예, 저는 과거 사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카카오 피해를 받았으면 꼭 접수하십시오. 하셔갖고 어차피 소공연이 알아서 나서서 해주겠다는데 여러분의 권리를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이런 얘기는 안 드렸죠. 좀 세게 그냥 하실 분 하세요 그랬는데 속 마음은 진짜 하세요 라고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무슨 안타까운 마음도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유튜브 콘텐츠 보면은 뭐 한 달에 이자 뭐 은행 예금 돌려서 몇 퍼센트 받는다. 뭐 10만 원 더 받는다. 뭐 해가자 예금 통장 뭐 해서 5만 원 더 이런 거 해갖고 귀찮게 은행 가갖고 몇 번을 돌리고 줄 서 있고 이런 거보다 차라리 이런 거 피해 인정 받아갖고 돈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서류 한 번만 내면 끝인 거잖아요, 사실. 안 그런가요? 한두 푼, 진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때잖아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 1만원, 2만원이라도 더 아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뭐, 이런 거 정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해당되신 분들, 당연히 나는 해당 안 되면 못하는 거고,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접수 한번, 믿자 본전 아닙니까? 믿자 본전? 한번 해보세요.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주 돌아갑니다. 오늘이 22일인데요. 자, 다음 주 24일부터 5주차 들어갑니다. 자, 소공연 카카오 피해 접수, 추가 접수 받아요. 453회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접수하실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26일에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 인천시 450억 원 경영안전자금에서 대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원주시 교육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28일날 마감되는 게 하나가 있네요. 충북 충주시입니다. 최대 40만원 택배비용 지원금 450회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번 주에 마감되는 지원금이네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줄줄이 계속 제가 봤을 땐 지방정부에서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뭐 융자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그 재테크의 기본이 뭐라고요? 재테크의 기본? 그렇죠. 아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끼는 것부터. 여러분 그 지원금도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 꼭 받으세요. 그게 재테크입니다. 결국에는. 소상공인분들 장사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경제비서로서 알려드리는 거죠. 누가 이걸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합니까? 캘린더로 그것도.
안 그런가요? 이렇게. 나도 참 정성이야. 그죠? 여러분 이 정성 알아주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유, 자료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자료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하나만 더.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는 담당자들, 그 지역에 계시는 이제 경제지능과 지역경제과, 이런 구청이나 시청의 지역경제과이신 그 담당자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행정지역의 홍보 부서는요,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소상공인 관련돼서 이런 지원금, 또한 국민대선하는 지원금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 채널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제보를 해주십시오. 보도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보도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거를 많은 소상공인과 국민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왜냐면 자료 조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예. 이거 다 알아보고 하는 것도 힘들어서, 일단 우리 혹시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아니면 뭐 도든 간에 홍보 담당자 아니면은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이런 담당자님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같이 실어 놓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는 KTV이죠. 정책방송에서 정부 정책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가 안 됩니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와도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진짜 오해만 생기고. 진짜 오해만 생기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는 적절하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정보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풀어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원금도 받으시고 당연히 여러분이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재테크의 기본이에요. 안 그런가요? 정보의 힘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누구는 알고 있어서 지원금 받고 누구는 몰라서 지원금 못 받고 이런 불상사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서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주 토요일은 이제 주간 스케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봐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만 도움받지 마시고 주위 분들 다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너무 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